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모스펫을 통해서 다양한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했고 어떤 특정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특정 앰플리파잉 해서 내보내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하는 회로들을 많이 봤었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통 어디서 봤었어요? 우리가 보통 봤던 내용은 뭐냐면 그거였어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몇 배나 늘어날 거며, 그리고 우리가 주로 봤던 거는 인풋 레지스턴스랑 아웃풋 레지스턴스여서 걔네들이 여러 단으로 연결될 때 어떻게 입력, 출력, 그리고 그런 시그널들이 전달이 될 거냐, 이런 내용을 주로 봤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게인이나 혹은 인풋 레지스턴스 혹은 아웃풋 레지스턴스 이런 밸류들이, 이런 서킷 파라미터들, 아주 서킷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에서의 게인은 여태까지 우리가 구했던 게인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교수님,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은 뭐예요? 어떤 프리퀀시에서의 게인과 어떤 프리퀀시의 인풋 레지스턴스,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구한 건가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게인과 인풋,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 신호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일 때 그때 구했던 게인과 인풋, 아웃풋 레지스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Vin이라는 게 있고 Vout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프리퀀시라는 건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랑 그 다음에 더 빨리 움직일 때랑 이때마다 다 게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로에 어떤 회로가 있어서 앰프가 있는데 내가 이걸 넣으면은 막 이렇게 잘 나오고, 이걸 넣으면은 게인이 줄고, 그래서 프리퀀시, 여러분 이게 바로 프리퀀시가 다른 거죠. 이게 프리퀀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프리퀀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이게 프리퀀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여러분, 프리퀀시는 어떤 주기 신호에서 정의가 되는데요, 이 주기 신호에 역수로 정의되는 게 바로 프리퀀시고요. 얘는 단위를 헤르츠를 쓰고, 주로 우리는 편의상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을 많이 써요. 무슨 말이에요? 사인, 코사인 함수로 이루어진 시그널을 많이 쓰고, 그 경우에 프리퀀시에다가 이 파이를 곱해서 얘를 프리퀀시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레디언 퍼 세크 단위로 되어 있고요. 주로 여러분 헤르츠 단위로 쓰는 프리퀀시보다는 얘도 프리퀀시고 여러분 얘도 프리퀀시예요. 정확히 말하면 F도 프리퀀시고 오메가라고 쓴 2파이 F, 여러분이 혹은 각속도라고 부르는 저놈도 프리퀀시인데, 우리는 주로 얘를 프리퀀시로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하이 프리퀀시고 얘가 상대적으로 로우 프리퀀시인데, 이런 시그널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한 앰플리파이어의 게인 혹은 우리가 설계한 일반적인 회로의 어떤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려해야 되고, 어떻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셔야 되는데, 아니 교수님 프리퀀시 리스폰스 보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캐패시터가 나와요? 여러분, 결국은 모스펫에는 다양한 캐패시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스펫은 다양한 캐패시터가 있어서 그 캐패시터를 여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여기서 제가 다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캡을 오픈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캡을 그냥 무시하고,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캡을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한 거거든요. 무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캡이 굉장히 커가지고 저기는 그냥 열려 있어. 캡이 오픈이라서 절로는 느리게 프리퀀시가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얘가 캡이 시그널이 통과하지 않고,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캡이 쇼트야. 다시 말해서 막 변화하는 스몰 시그널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구마구 변하는 스몰 시그널에서는 캡을 쇼트로 보고, 라지 시그널에서는 캡을 오픈으로 봐서 굉장히 단순하게 봤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프리퀀시가 이 세상에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랑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만 있는 거 아니죠. 프리퀀시는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연속적인 프리퀀시에 대해서 이 캡이 오픈하고 쇼트 사이에 그 무언가로 계속 반응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프리퀀시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캐패시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캐패시터가 없는 회로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캡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우리가 캐패시터를 잘 모델링하고 캐패시터를 잘 고려해서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어떤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그 내용을 살펴야겠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터를 보는 것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캐패시터를 관찰하고 캐패시터가 서킷에서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캡이 회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알아보는 게 아주 적절한 순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캐패시터의 정의부터 진짜 여러분 캡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캐패시터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는 식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른 식은 아니죠. 왼쪽은 Q는 CV이고 오른쪽은 얘를 타임 도메인에서 각각 미분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볼티지도 미분하고 Q를 여러분 T로 미분하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니까 전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캡의 IV 캐릭터리스틱을 결정하는 식이에요. 그 식이자 동시에 캐패시터를 정의하는 식이죠. 자, 그러면 저 식을 본다는 건 여러분 캡의 정의에 출발한다는 거니까 캡이 어떤 놈인지 잘 살펴보고 야 캡이 있으면은 우리가 회로에서 I랑 V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여기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이 흐를 때 볼티지가 변하려면 커런트가 있어야 되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에 따라서 볼티지가 변했다는 거는 내가 그 안에다가 차지를 넣어줬다는 거네. 즉 커런트를 흘려줬다는 거네. 요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회로 시간에 강조했던 뭐예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앱럽틀리 급격하게 완전히 무한대 빠르게 엄청 급격하게 변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정의 다음으로 기억하셔야 할 캐패시터의 성질이에요. 정리라기보다 성질. 그래서 그 성질을 잘 기억하세요. 캐패시터의 양단의 전압은 급격하게 변할 수 없어. 급격하게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I가 굉장히 커야 돼. 예. 근데 여러분 회로 내에서 I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 무한대일 수 없기 때문에 캐패시터에 걸려져 있는 전압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캐패시터는 양단의 전압 차이를 허하지 않는 소재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 제가 이렇게 캡의 전형적인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캐패시터를 처음 배우셨다면 요런 MIM이라 그래서 메탈 다이일렉트릭 혹은 인슐레이터 M 그래서 MIM이라는 저 말 부르는데요. 그 캐패시터 모양을 배우셨고 여기서 온 심벌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캡 심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교수님 I는 CdVdt라면서요. 근데 I가 흐를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일로 전류가 들어가서 일로 전류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요. 절대 도통 이 구조는 일로 전자가 들어가서 일로 전자가 나오거나 일로 어떤 플러스 차지가 들어가서 일로 플러스 차지가 나오거나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 여기 다이일렉트릭이 떡하니 막고 있잖아요. 중간에 부도체가 막고 있는데 도대체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죠. 안 해보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하신 분은 여기 다이일렉트릭이 막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로 저항이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이나 혹은 일반 도선에서는요 내가 플러스 차지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요 혹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생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여기서 제가 플러스 차지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들어간 게 일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차지를 넣으면요 이쪽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똑같은 전하량이 와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 맞죠? 이 왼쪽에 한해서는. 그 다음 뭐예요? 오른쪽에 한해서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는 건 오른쪽으로 역시 전류가 흐르는 거 맞죠? 전하의 이동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 왼쪽이랑
캡을 여기 MIM 캡에서 양단에 컨덕터가 있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의 커런트를 만드는 왼쪽과 오른쪽의 커런트를 만드는 주인공이 다르긴 다르죠. 이렇게 도선이나 레지스터에서 처럼 한 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저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로 들어간 전하량이랑 일로 들어간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아서 결국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캡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자 뭐냐면요. 여기에 여러분 전압 변화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전하량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전압 변화가 있어야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플러스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 갖고 갔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대응돼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우리 도선이나 저항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저항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플러스가 계속 움직여요. 양단의 전압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럼 얘 계속 전류 흐르는 거죠. 세워라 내워라 계속 흐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얘는요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볼티지를 안 걸었을 때 볼티지가 점점 증가해요. 갑자기 변할 수 없지만 0V, 2V, 1V, 2V, 3V에서 쭉쭉쭉쭉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V가 증가하면 여기에 양단에 이렇게 전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쌓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압이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전하들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고 그 순간에만 이 볼티지가 증가하거나 혹은 양단의 볼티지가 감소하거나 이럴 때만 여러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만 여기서 차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차지가 다 쌓였어요. 더 이상 3V로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럼 차지가 일로 들어갈 것도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 들어올 것도 없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3V가 걸려서 끝났으면 자 충전 끝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차지가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쵸? 얘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양단에서 요렇게 들어오는 차지에 의해서 양쪽에 다른 놈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전압 변화가 더 이상 없이 충전 끝 해버리면 전류의 흐름이 없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를 흘리는 원리가 R하고 C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볼티지가 체인징 할 때만 그러면 커런트가 형성된다. 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볼티지 체인지가 없으면 커런트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 무슨 말이지? Less change cap can be let open while 자, 뭐예요? 자, 캡은 언제? 우리가 less change는 체인지가 없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in case of less change 이렇게 할게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체인지가 없으면은 그럼 뭐예요? 캡은 사실 오픈으로 있어서 뭐예요? 여기 양단에 전류는 안 흘리고 전압만 이렇게 양단에 걸릴 수 있는 소자로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이유가 이거고요.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을 때만 커런트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들어갈 때만 캡이 뭔가 미닝펄해지고 캡이 뭔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볼티지가 변화할 때나 볼티지가 계속 변화하는 시그널을 넣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볼티지가 변화하는 순간에만 캡이 수면 위로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캡은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소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제가 지금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볼 때 시작을 뭘로 놓은 거예요? 캐패시터로 놓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캐패시터를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굉장히 단순하고 기초적인 회로를 다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기 V-out이랑 V-in을 릴레이링하는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 여러분 세우실 수 있어요. 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얘는 이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의해서 I랑 V 캐릭터리스틱이 결정되니까 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리니어지만 그래서 어때요? 얘를 이렇게 요거랑 같다고 놓고 보면은 V-in이랑 V-out의 차이의 저항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V-in이랑 V-out이랑 뺀 거
그를 R로 나눈 게 결국은 C dvdt 요거랑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랑 같아 요거랑 같다. 자 그럼 요거 넘겨가지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 요 식에서 보면은 어때요? 캡으로 흐르는 전류랑 저항에서 흐르는 전류랑 같다. 여기서 KCL 쓴 거 보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해서 요거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 V 아웃이 V 인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미분 방정식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굉장히 미분을 쉽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모르시거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을 S 도메인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대로 변환하는 건데요. 트랜스폼인데요. 어떻게 변환하냐면 타임 도메인에 있는 시그널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0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t를 적분해버려서 t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t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니까 t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쵸? t에 대해서 정적분하니까 t가 없어지고 s만 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함수, s에 관한 함수를 라지 fs라고 하고 얘네들은 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ft, 스몰 ft의 페어가 라지 fs였다면 얘를 미분한 요거의 페어를 이걸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의 함수로 이거랑 이거에다가 뭘 어떻게 처리하면 요거의 페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증명하시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거 미분한 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 정의에다 넣어서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얘는 부분 적분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고 얘를 그대로 해서 여기다 써주시고요. 빼기 뭐예요? 얘 다시 적분하고 얘는 미분해서 쓴 다음에 빼주시고요.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뺀 건데 사실은 여기 마이너스가 내려오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분 적분이고요. 부분 적분 이용해서 각각을 써주시면요. 여기다가 0 넣고 무한대 넣고 0 넣고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거 나오죠. 여러분 t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t에다가 넣는 거고 무한대 넣고 0 넣고 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넣으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사실 원래 뭐였어요? 원래 라지 fs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런 프로퍼티를 가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을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뭐냐면 요 S 도메인에서 풀 때 S를 곱하기를 하는 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곱하기가 미분보다 일반적으로 쉽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 풀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자 여러분 요렇게 돼 있는 방정식 있잖아요.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 어때요? 여기 보니까 요렇게 바뀌었죠. 그쵸? 자 그러면 어때요? 두 번째 있던 방정식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여러분 V out S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SRC 그 다음에 SRC 그리고 V in S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를 해주면 V out T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구한 게 바로 V out T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미분 방정식 푸는 것보다 좀 더 곱하기 나누기로 풀 수 있으니까 더 쉽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좀 집중해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R로 나눈 것처럼 얘도 여기 SC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쵸? 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방정식으로 가기 전에 이 위의 식에서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V in 빼기 V out이죠. 그쵸? 그리고 걔를 R로 나눈 거죠. 그 다음 이 캡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여러분? V out S죠? 자, 그래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R로 나누면 전류가 되고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SC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전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캡이라는 요 소자를 다룰 때 R 다루는 것처럼 쉽게 다루면 좋잖아요. 어디서는? S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R 다루는 것처럼 쉽게 다루면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 여기다가 얘를 마치 저항처럼 SC분의 1이라고 쓰는 순간 저항하고 완전히
공평해지죠. 그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걸로 나눠주면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S 도메인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돼요? SC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 R 더하기 SC분의 1 이거 V 아웃 구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우리 뭐 하신 거예요? 제가 뭐 한 거예요? 볼티지 디바이딩으로 V 아웃 S 요렇게 구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아니 마치 캐패시터를 정황처럼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해갖고 쉽게 우리가 S 도메인 세상에서는 V out 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캐패시터는 어떻게 다뤄질 수 있냐면 R이랑 똑같이 다뤄질 수 있는데 뭐라고 우리가 캡을 부르는 순간 캡을 그냥 C라고 보지 않고 1/SC라고 부르는 순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RC 서킷에서 우리가 저거 사실은 얘를 풀어야 V 아웃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구할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왜 이 회로를 보고 있는지 혹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왜 보고 있죠? 우리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신호가 프리퀀시가 제가 오메가인데요. 자, 사이누소이드 시그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요 오메가가 10 레디언 퍼 세크일 때랑 100 레디언 퍼 세크일 때랑 1000 레디언 퍼 세크일 때랑 각각 아웃풋이 어떻게 바뀌어? 혹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아웃풋이 바뀌는 내용 함수를 내가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오메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함수를 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메가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V 아웃을 보고 얘가 프리퀀시가 커지면 오히려 V 아웃이 작아지는구나. V 아웃이 왜 작아질까? 이거를 여기 이 회로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를 알아내는 게 바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하려고 여태까지 이걸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프리퀀시를 다양하게 이렇게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어줄 수 있고 더 하이 프리퀀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그널이, 그리고 제일 많이 쓰고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프리퀀시를 가지는 주기 신호가 바로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혹은 사인으로 표현된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V-in-t 혹은 V-out-t도 똑같이 사이누소이덜 시그널로 나올 텐데, 만약에 V-in-t가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면요, 사이누소이덜 시그널 with frequency가 오메가인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은 여러분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그 V-in-t가 프리퀀시가 오메가인 사이누소이덜 시그널로 들어갔을 때 리스폰스를 보면은 그걸 일반화해서 오메가로 나타내면 결국은 프리퀀시가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V 아웃이 리스폰스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체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얘를 뭘로 놓겠다는 거예요? 사이누소이덜 시그널로 한번 제안해 보자.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요? 사이누소이덜 인풋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래서 우리 지금 분석하고 있는 리니어 서킷에서 걔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을 때 얘를 여러분 AC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요소가 다 만족하는 서킷을 AC 서킷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여러분 사이누소이덜 인풋이 프리퀀시가 오메가일 때 그때 프리퀀시가 오메가라는 건 여러분 사이누소이드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메가가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그쵸? 요렇게 되면 여러분 사이누소이드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코사인 3t, 코사인 5t 이거 주기가 얼마인지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죠? 그쵸? 얘가 3분의 2파이고 얘는 5분의 2파이고 그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오메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그런 프리퀀시를 갖는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에요. 자, 그러면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은 이렇게 코사인으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결국 똑같죠. 이렇게 제가 뒤에 페이지를 밀면 똑같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사이누소이덜 인풋이 들어가면은 모든 서킷이, 만약에 서킷이 리니어하고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는 가정에서 모든 서킷의 커런트와 모든 서킷의 내부에 있는 볼티지들이 전부 다 같은 프리퀀시로 움직이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서
그런 상황일 때 과연 오메가가 바뀌면 이 서킷이 행동이 어떻게 바뀔 거냐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가 프리퀀시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바뀌는 거냐면 바로 캡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볼티지를 요렇게 놓고요. 사이누소이드니까 커런트도 안심하고 요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오메가로 움직인다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캡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캡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또한 만약에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렇게 걸렸을 때 그때 캡으로 흘러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렇게 구해지겠죠. 캡의 정의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고 우리는 지금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에 한해서 보려는 거니까 VCT에다가 사이누소이덜 시그널 포맷을 한번 넣어서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뭘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그냥 대입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커런트 크기만 보면 어때요? 프리퀀시에 디펜던트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사실 사이누소이덜 인풋이 들어가도 저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R분의 V여서 오메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커런트의 크기가 바뀌진 않아요. 그쵸? 이거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똑같은 볼티지를 여기다가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R분의 V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바뀌면 그냥 그 프리퀀시만 바뀌는 거지 이 크기가 바뀌진 않거든요. 자, 근데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중요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 크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프리퀀시 요 출력은 사실 인풋 프리퀀시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크기 그리고 요 페이즈 시프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크기를 봤더니 어때요? 오메가에 디펜던트 하죠. 예.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더 커런트가 많이 흐르네요. 캐패시터에서는. 교수님 왜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빨리빨리 변하면 I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흐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캡의 기본적인 프린시플, 캡의 본질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볼티지가 빨리빨리 변하면 커런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차지가 빨리 여기 캐패시터 여기 볼티지가 빨리빨리 변하려면요. 차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겠죠. 예. 그러려면 차지가 빨리빨리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건 뭐예요? 단위 시간당 차지의 양이 많다는 거고 그거는 그 말인즉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커런트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커런트의 크기가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커지네. 또 캡이 크면 클수록 커지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여러분 커런트의 크기가 점점 프리퀀시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사이누소이드 인풋 보고 있는데 사이누소이드 인풋의 특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요 앞식은 사이누소이드 인풋이든 아니든 일반적인 볼티지와 커런트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죠. 캡에서. 자, 근데 사이누소이드에서의만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원래 볼티지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거기다가 몇을 곱해서 정확히 말하면 볼티지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요 위에 같이 생겼었죠. 자, 이렇게 생겼었는데 커런트는 그거에 뭘 곱해요? 더블 오메가랑 C를 곱하고 요만큼의 페이즈 시프트를 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니 교수님 C 곱한 다음에 걔를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사이누소이덜만 특징을 말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볼티지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에 한해서 보고 있는데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의 그 특징 그거에 한해서는 어때요? 야, 볼티지 페이즈 시프트를 90도 민 다음에 오메가랑 C 배수를 하면은 그러면 그 캡에 흐르는 전류가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사이누소이덜 시그널만의 고유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 볼티지로 들어갈 때 캐패시터는 오메가 곱하기 C배만큼 커런트가 그 배만큼 볼티지 대비 크기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페이즈는 90도만큼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아까 우리 RC 회로 혹은 일반적으로 캡이 들어있는 회로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미분 방정식 풀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아요. 뭐냐면
야, 우리 지금 그러면 지금 그 변화 있잖아.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이 90도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고 90도만큼 볼티지를 민 다음에 거기다가 오메가랑 C를 곱하면 커런트 값을 구할 수 있다며. 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90도를 민 다음에 오메가랑 C를 곱해서 크기에는 오메가랑 C를 곱하고 그다음에 페이즈에는 90도만큼 더 더해서 그냥 미분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커런트를 구할 수 있다면 그만해. 근데 뭐 그 어쩌라고.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여러분 미분했을 때 만약에 V가 이니셜 컨디션이 0이라고 하면요, 요거 VT의 미분은 어떻게 돼요? S 곱하기 FS,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는 거죠. 그쵸?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ICT는 요렇게 되어 있는 이 전체적인 식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라플라스 트랜스폼, 모든 어떤 볼티지에 해당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가 되는 거고, 지금 사이누소이드에 한해서는 사이누소이드 고유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요걸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페어는 어떻게 돼? 라고 봤더니요, 얘는 야, 너 지금 보니까 어때? 90도만큼 민 거잖아. 여러분 FT 대비 FT-A는요, 요거에다가 요거에 만약에 이렇게 라플라스 페어였으면 얘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AS,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사이누소이덜 시그널에 한해서는 우리가 볼티지 시그널을 90도만큼 페이즈를 밀고 거기다가 더블 오메가 곱하기 C를 곱한 게 ICS야. 그래서 내가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야, 그러면 그게 바로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구하신 다음에 S에다가 뭘 넣으면, 여러분 이거랑 두 개 이퀄라이즈해서 풀면요, 이게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S는 J 오메가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랑 같다고 놓고 푸시면요, S는 J 오메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럼 너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신나게 서킷 풀어가지고 미분 방정식 풀지 말고 거기다가 S는 J 오메가를 넣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 수 있는 거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인풋이 사이너소이덜 인풋일 때. 아니 교수님, 이거 S로 그냥 그대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 몰라요? 프리퀀시에 따른 어떤 서킷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프리퀀시에 따른 서킷의 변화를 알려주는 이 위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얘네들을 이퀄라이즈해서 여기 S에다가 바로 J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걔를 보면서 프리퀀시에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어떤 I랑 V가 요렇게 바뀌는구나 라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쵸? 그래서 여러분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얘를 프리퀀시에 따른 V랑 I의 변화로 바꾸셔서 얘가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 1/SC 있잖아요. 1/SC를 통해서 우리가 R처럼 C를 다뤘었는데요. 거기다가 J 오메가 넣은 거를 여러분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그걸 임피던스로 정의해서 우리가 1/J 오메가 C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요, 1/SC 쓰던 것처럼 R처럼 회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 RC에서 우리 프리퀀시가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V 아웃이 바뀔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러분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여기 볼티지가 안 바뀌니까, 볼티지가 안 바뀌면 일로 커런트가 안 흐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럼 일로 커런트 안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흐르는 커런트 없으면 열로도 흐르는 커런트 없고 V인이랑 Vout이랑 같죠. 자, 그래서 그건 캡이 오픈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니까.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Vout이 결국 V인이에요. 근데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면 얘가 전류를 흘리기 시작해요. 야, 여기 전압 변해야 되니까 빨리 전류가 들어와 혹은 나가, 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가 높아서 Vout이 바뀌게 되면 일로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얘가 마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소자가 되는 거고,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얘가 저항, 혹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얘는 정확히 말하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놈이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 전류를 못 흘렸던 놈이 프리퀀시가 높은 것에서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놈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얘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되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저항이랑 똑같이 다루는 그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메가가 커지면 이거의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전류를 더 잘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리퀀시가 높을 때는 어때요? 얘를 오픈이라고 그냥 해서 무시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원래는 V 인분에 V 아웃 있잖아요. 요거의 크기를 봤더니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V 인이랑 V 아웃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가 1일 거예요. 근데 프리퀀시가 점점 높아지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뒤에서 좀 더 배울 건데 어쨌든 얘를 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예요. 뭔데 이게 바로 프리퀀시에 따라서 V인하고 Vout이 어떻게 바뀌는데 라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바뀌는데 이를 텔 해줄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바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RC 회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 하려고 여기까지 이거 배웠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제가 가르쳐 드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앰플리파이어에서 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시그널에 프리퀀시가 바뀌면 과연 요 게인이 바뀔 거냐, R인이 어떻게 바뀔 거냐, Rout이 바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못 보던 놈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뭐예요? CL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노드에는 C 캡이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캡을 제가 안 그린 이유는 뭐다? 프리퀀시를 그냥 프리퀀시에 따른 어떤 캡의 효과를 그냥 무시한 거예요. 캡이 작다거나 혹은 프리퀀시가 충분히 작다거나 해서.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캡을 무시할 수 없는 높은 프리퀀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캡이 굉장히 크다거나 하면 우리는 반드시 캡을 고려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캡을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캡을 고려하게 되면 이게 원래 우리가 게인이 마이너스 GMRD였던 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자, Vout이 마이너스 GMRD V인이었던 게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요 RD랑 여러분 요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혹은 여러분 어떻게 써주시면?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왜? 얘랑 서로 둘 다 임피던스고 얘를 임피던스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패러럴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스몰 시그널에서 쓴 거고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스몰 시그널로 표현된 걸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꿔서 쓰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뭘 넣으면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으면 이놈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웃풋 때 인풋의 라플라스 도메인, S 도메인에서의 비율을 만약에 여러분 둘 다 볼티지라고 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의 비율인 거예요. 그리고 걔는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식의 S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요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폴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폴이라고 불러요. 폴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다 제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걸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는 순간 얘를 알 수 있어요. V인데 Vout의 얘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리스틱을 인풋 대 아웃풋의 비율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S에다가 뭘 넣으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 수 있다 그랬죠? 바로 J 오메가를 넣는 순간 우리가 사이너소이덜 인풋에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넣으세요. 그럼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H, J 오메가가 돼서 S 대신에 오메가에 관한 식으로 바뀌고요. 여러분 얘는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분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펑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네트워크 펑션에 여러분 얘는 복소수일 거예요. 그쵸? 얘는 복소수입니다. 얘는 복소수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여기 J 나온 거 보면 여러분 J가 뭔지 아시죠? 그쵸? J가 여러분 복소수 J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넣으면은 얘는 복소수가 나올 건데요. 그 복소수 나온 거를 자, 뭐랑 크기랑 각도로 표현이 가능하죠.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3 더하기 J4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크기 얼마예요? 크기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해서 5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크기는 5고요. 그쵸? 크기는 5입니다. 그쵸? 각도는요? 각도는 이 플레인에다가 그려서 각도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리얼 파트, 여기는 이미지너리 파트를 넣어가지고 각도를 여기 시초선에서 이렇게 재갖고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3,4면 3하고 4면 어디예요? 여기 3 하나 둘 셋 그리고 위로 4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3,4를 찍으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점이 나오고요. 걔랑 원점을 이었을 때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예를 들면 53도다. 그러면 요놈의 페이즈는 53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랑 이 V인분의 Vout을 결정하는 요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랑 각도를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건데 만약에 XT가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면은 내가 만약에
그 주파수에서 네가 그 원하는 그 주파수에서 그 오메가에서 페이즈 이 V 아웃풋이 크기도 바뀌고 그 주파수 고유값에 따라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 바뀌는 비율 다 다를 텐데 그 주파수에서의 크기 바뀌는 비율이 요 트랜스퍼 펑션의 크기가 되고요. 그쵸?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 크기 하면 인풋 대 아웃풋 크기 비율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페이지가 밀리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캡에서도 여기 90도 밀렸었잖아요. 그 밀리는 정도는 그냥 이놈의 너가 그 주파수 능값에서의 페이즈 시프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거 페이즈 이렇게 여기다가 취하면요. 여러분 요게 빼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풋 대 아웃풋의 페이즈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예, 요렇게 바뀌어요. 얘는 빼기는. 그래서 아웃풋 대비 인풋의 페이즈 시프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또 보여주는 애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트랜스퍼 펑션에서 사실 멈추지 말고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어서 그놈의 크기랑 그놈의 페이즈랑 얘를 다 스페시파이 해주면 그게 바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4 한번 보실까요? 자, 예제 11.4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라. 그리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트랜스퍼 펑션부터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J 오메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HOS 구하면 어떻게 돼요? V in S분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V out S.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스몰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안 구해도 여러분 이거 이제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구해보세요.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구하게 되면 요거랑 SCL분의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게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 되고 얘 풀면은 RD랑 SCL분의 1 그리고 RD 더하기 SCL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GM. 그래서 여기다가 위아래다가 SCL 곱해서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GMRD가 되고요. 원래 마이너스 GMRD가 요만큼 SCLRD. 자, 요만큼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파수가 0일 때는 여기다가 J 오메가 넣으면 이제 주파수에 대한 리스폰스 알 수 있는데 주파수가 0일 때는 원래 마이너스 GMRD가 나오다가 주파수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래서 게인이 점점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 구하라는 건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스몰 시그널 구해 가지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여기 GM Vin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RD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CL이라고 쓰지만 자,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처럼 여기다가 SCL분의 1로 해갖고 여기서 V out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뭐예요? V out S, V in S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걸 이렇게 쓰는 순간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쓰는 순간.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 프리퀀시 리스폰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J 오메가를 구해야 되죠. 혹은 그냥 H 오메가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S에다가는 반드시 J 오메가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크기 이게 뭐예요? 결국은 V인분의 V 아웃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낸 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는 크기를 구하면 1 더하기 J 오메가 SCL J 오메가를 넣었으니까 S를 쓸 필요 없죠. CLRD 마이너스 GMRD가 되는데 요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크기 위에도 크기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면 위에는 GMRD가 되고 밑에는 여러분 이거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복소수 죄송합니다.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의 제곱 합해서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오메가 제곱 CL 제곱, RD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매그니튜드 구한 거고 여러분 페이즈도 자, 여러분 요거 페이즈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페이즈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즈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GMRD 요거 이제 여러분 180도죠. 왜 180도예요? 음수니까 여러분 여기 180도잖아요. 얘는 페이지가 180도고요. 여기 밑에는 1 더하기 J 오메가 CLRD가 되는데 여러분 요거 페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긴 하는데 요거는 아크탄젠트로 구하시면 돼요. 이거분의 이걸로. 그래서 위에 페이지에서 밑에 페이지를 빼면 되는 겁니다. 분수는. 그래서 구하라고 하면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매그니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그니튜드까지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가지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구함에 있어서 쭉 플로우를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큼 이걸 보고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보세요. 그냥 GMRD라는 그 크기가 그대로 갑니까? 안 가죠. 왜?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게인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캡이 고려된 캡이 이렇게 있을 때는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프리퀀시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쟤를 여러분 그려보면은 프리퀀시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게인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믿고 있던 GMRD는 여러분 언제예요?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일 때만 이게 구현 가능한 값이고 프리퀀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개인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이거 여기 보면 여기 모두 있어요. CL이나 RD 이런 게 있는데 CL이 크거나 주파수가 굉장히 크면 그럼 어떻게 돼요? GMRD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깎이겠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퀀시를 무시하고 캡을 무시하고 이 게인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아날로그 회로 설계, 앰프 설계를 하려면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고려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강의 요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